경제 붕괴. 앞에서 보았듯이 세계는 지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미 제국의 붕괴를 직면하고 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는 경제 붕괴와 함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체될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은 약 3,600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권은 외환 보유고를 미국 국채 외에 금을 보유하는 다각화 정책을 시도했으나 미 지배 세력의 압력 때문에 중단해야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은행들 역시 미국의 달러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도산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달러의 폭락은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대한민국 은행들의 도산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달러와 연계돼 있으므로 달러의 폭락은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 역시 국제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가 GDP의 반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 붕괴의 여파로 당분간 활로를 잃어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벌써 구조 조정을 했어야 할 많은 기업들이 빚으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다. 그러므로 1997년 IMF를 능가하는 경제 위기로 이어져 현금이 귀해지는 디플레이션과 원화의 하락으로 수입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붕괴는 세계 경제가 회생되기 위해서는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한 번은 꼭 겪어야 할 과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한 붕괴를 대비해 새로운 통화체제를 구축해 놓았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 붕괴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수출 시장을 대체할 유라시아 시장을 개척해 놓아 달러의 붕괴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킬 준비를 해온 덕분에 그 여파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배 세력이 창조한 빚에 억눌려 잠재됐던 세계 경제가 다시 활성화돼 더 건전한 세계 경제로 발전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국가서 남북 통일.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최선책은 미 지배 세력에 의해 분단된 우리의 조국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이야말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국가 사업이다. 북한은 지금 미 개발된 엄청난 자연자원을, 그것도 최첨단 장비에서 필요로 하는 아연, 코발트를 비롯한 약 200종류의 6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예상되는 자연광물을 보유한 부자 국가인 사실을 미 지배 세력의 앵무새 역할을 담당해온 언론과 학계는 국민들로부터 은폐해왔다. 오히려 동독과 서독의 경제 수준 차에 비해 남북한의 차이가 너무 심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자연자원을 합할 경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미 지배 세력은 제2차 대전 이후 그들의 경제 지배를 유일하게 자체적인 힘으로 저항하며 자연자원을 지켜온 북한 정부를 전복시킨 후 민주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북한의 자원을 약탈하려는 계획이었다. 북한은 지배 세력의 그런 음모를 알고 지금도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에게 세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오히려 북한을 우리의 정적으로 묘사하며 지배 세력의 이익에 공조해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그들이 구축해놓은 신실크로드 일대일로로 전 유라시아를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 제3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연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고 평화를 안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빈 대우를 하며까지 포섭하려고 애썼던 이유였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혁명이 성공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역시 지배 세력의 꼭두각시 정권을 하차시키고 국민들을 대변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므로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촛불혁명.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국정을 방해하고 있는 옛 친일파의 연속인 보수파 정치인들을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2009년 북유럽 국가 아이슬란드에서는 국민들이 냄비와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국회를 에워싸 두들겨서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고 미 지배 세력의 지시를 따르던 정치인들을 끌어내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언론을 장악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 지배 세력의 하수인들로 국민들을 속이는 데 공조해온 언론의 적폐를 청산하는 게 시급하다. 1979년 이란 혁명을 주도한 이란 국민들은 혁명을 일으키자마자 언론을 장악했다. 우리는 일본 강점기 시절부터 1세기가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의 진정한 적이 미국의 배후에 있는 지배 세력임을 알게 됐다. 거기다 우리는 그들의 고도 정보 전쟁에 속아 북한의 우리 민족을 정적으로 여기도록 세뇌돼 왔다. 다행히 우리는 우리를 숨어서 지배해온 세계 지배 세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처음 맞이했다. 물론 이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피할 수 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대한민국을 전쟁의 폐허에서 일으킬 때 보여준 저력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때이다. 그러므로 임박한 세계 경제의 붕괴를 정면 돌파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발빠르게 유라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재편성되고 있는 세계 속에서 통일된 한국이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 제국의 붕괴가 가져올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비하는 슬기로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만큼 지금까지 세계 지배 세력에 의해 조작된 역사의 진실과 그들의 정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언론이 말하지 않는 세계 지배 세력이 진행 중인 정보전쟁 서론은 이 편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비드 김저 정보전쟁이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770페이지 되는 본책을 요약하여 좀 어렵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어려운 정치, 경제, 역사 이야기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쉽고 재미있게 저에겐 씌어졌습니다. 정보전쟁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여기 이 지구라는 별에 왜 왔는지, 여기에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